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돈입니다. 그동안 여러 에피소드를 녹음하면서 돈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럼에도 좀 자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람이 너무 돈돈거려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딱히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삶이 돈과 관련된 걱정, 돈과 관련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루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는, 이 세 개가 모두 이렇게 적절히 균형된 삶을 사는 게 목표고, 누구나. 그게 또 행복의 척도일 수도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닌 이유를 100가지 꼽을 수 있다면, 돈이 전부인 이유는 200개까지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람이겠죠. 그것이 목표이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 특정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죠. 반면에 이제 이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애초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거나 이미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축적해 놓은 상태임에도 그 이상의 자산을 쌓고 싶어 한다던가,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뺏기지 않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기도 하겠죠. 또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내가 남기고 할 유산, 그걸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프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남은 자식들과 다른 직계 가족들이 그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문제고 적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떤 형태로든 돈에 대한 걱정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돈이 정말 전부일까요? 돈이면 다 될까요? 저는 거기에 100%까지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마 돈이 전부인 케이스만 보며 살아왔다면 전부라고 여겼겠죠, 저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봐서 이런 일종의 가치관이 잡힌 것 같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 라는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다 떠올려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의 행복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가격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사먹을 수 있고, 데이트를 해도 좀 더 좋은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뭐 호캉스를 간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뭐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릴 수도 있고, 등등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당연히 행복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의 가치를 수입에 따라 측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또 인간의 행복 수치를 오직 돈으로만 기준 삼아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돈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직업, 행복, 인간관계에 걸쳐서 공유할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팟캐스트와 최근에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죠. 아직 확인을 못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링크 항상 걸어두니까요. 들어가서 저의 어학연수 스토리를 담은 책도 매주 한 편씩 올리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본업 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작가가 얼마나 배고픈 직업인데. 팟캐스트? 팟캐스터? 뭐 유튜브처럼 조회수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아주 그렇게 큰 돈벌이도 안 되는데 굳이 왜 할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취미생활인데 뭐가 어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러게 나 왜 하냐 이거? 뭐 본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수입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바라면서 하는 거야? 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승진을 목표로 하죠. 승진을 해야 봉급이 오르니까. 하지만 제가 하는 이런 창작 일들은 그렇게 잘 짜여진 단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라는 걸 좀 잡기가 애매할 수 있죠. 약간 뜬구름 잡는 기분. 그래서 저를 포함한 소위 크리에이터들은 대박을 바라면서 합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의 채택을 받기 위해서 언젠가 그렇게 빵 뜰 날을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죠. 근데 또 그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계속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죠. 제가 코로나 때 유튜브를 아주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시작을 했어요. 나 채널 하나 팠다. 구독 좀 눌러줘라. 좋아요 좀 눌러줘라. 그렇게 제가 알리고 시작을 했는데 한번 알리고 나니까 이게 명절에 다 같이 모일 때마다 유튜브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구독자는 얼마나 좀 모였어? 아직 유튜브 하고 있어? 수익 좀 생겼나? 조회수 얼마나 나와? 등등. 어른들이 그런 거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한 번에 빵 떠서 몇십만 몇백만 찍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익 창출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그래도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제가 꾸준히 했던 이유는 일단 좋아서 시작한 거니까,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거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그 과정이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 끈기를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했었고요. 항상 저도 뭐 하면 3일 천하로 끝나니까 유튜브만큼은 한번 얼마나 해보는지 보자 하고 이제 힘들어도 뭐 1, 2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렸었죠.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씁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에 관한 에피소드만 올리고 있죠. 유튜브로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얘기들 때문에 관뒀다기보다는 일단 일하면서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컨텐츠 고갈이 주된 이유였어요. 찍을 게 없더라고요. 사진도 안 찍는데 심지어 셀카도 안 찍는데 카메라를 들어서 영상을 만든다. 내 모습을 담아서 한계를 빨리 맛본 거죠. 또 거기다 이제 나중에는 컨텐츠 찍을 게 없으니까 뭐 언박싱, 그런 쇼핑 카테고리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계속 필요 없는 지출을 만들어내게 되니까 영상 하나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나가는 것만 많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관두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게 지금의 팟캐스트와 글쓰기입니다. 근데 팟캐스트는 더 열악하죠. 다들 유튜브 보지 누가 팟캐스트 듣나, 영상을 선호하지 누가 책을 읽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팟캐스트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급격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 시장이. 그리고 또 영상,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그런 미디어가 우리 삶에 깊게 침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책은 더 잘 팔립니다, 요즘. 저도 종이책이 더 좋습니다. 제가 전자책을 안 읽는 이유는 일단 눈이 아파서 일, 팟캐스트 편집, 핸드폰 등등 눈이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책까지 태블릿으로 본다? 너무 눈에 가혹행위 같기도 하고 그 책, 종이책이 주는 그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좀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익적인 면에서 유튜브와 비교했을 때는 유튜브에서 더 많은 기회가 나오죠. 협찬, 광고 등등. 그래서 정해진 구독자와 조회수를 갖추면 그때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비교하자면 유튜브가 좀 더 우세하죠. 이 팟캐스트나 뭐 작가와 비교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왜 하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팟캐스트를 하는 순간에는 돈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사람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은 다음에 일을 시작하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팟캐스트가 제 삶에 스며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노트북 닫고 마이크 끄면 수입을 걱정할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도 일시적이지 다시 이제 워크 모드로 들어가면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1주년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꾸준함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취미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 등등을 말했는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왜냐?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거든요. 이 방해 요소 중에는 의지도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포함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누가 그거 딱히 희소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갈 길 가는 게 꾸준함인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글쓰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뭐 부정적인 생각, 돈 생각 다 해도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나요.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뿌듯함이 큽니다.
제가 1년 동안 해온 에피소드 40 몇 개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나름 좀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한 편의 창작물이 탄생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들을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아, 나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태까지 의지박약에 게을러서 뭐든 시작하면 3일을 못 넘기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떻게 보면 처음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숫자,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가 아닌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로소 창작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주변에 이런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사람들 보면서 벌어먹기 힘든 일을 굳이 왜 발벗고 뛰어들까? 이 세상에 유튜버가 몇 명인데, 가수가 몇 명인데, 작가가 몇 명인데, 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럴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도 계속 그것을 놓지 않는 그 창작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임했는데 아직도 어떠한 결실을 못 맺었으면 이제는 손을 떼야 하지 않을까? 왜 계속 붙잡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왜 붙잡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 그걸 왜 붙잡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서서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돈과 직업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행복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해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닌 케이스는 아마 미디어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명성 다 얻었지만 개인 사생활은 보장받지 못하는 셀럽들,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한테 시달리죠. 집 주소까지 노출돼서 집에 스토커가 쫓아오거나 프라이빗한 휴가를 즐기고 싶어서 최대한 사람 없는 섬을 하나 렌트를 해서 휴가를 즐겨도 꼭 그런 소식들을 알고 따라오는 파파라치들이 배를 타고 가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돈을 바꾼 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꽁이 없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렇게 작용되는 인생의 원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런 연예인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남는 게 시간과 돈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허튼 데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살 건 다 샀는데 그래도 남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몰라서 허튼 데에 낭비를 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는 케이스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다 가져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게 돈이 많은 만큼 내가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 진정한 친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오히려 내가 올라간 그 위치를 시샘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어떻게 좀 노려서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돈과 명성 그런 거를 쌓을 때마다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더 늘어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자수성가자들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돈이 없어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성공해도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돈을 꽉 쥐려고 하지도 않고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돈의 맛을 보니까 인생 처음으로 그 맛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런저런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불리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초심을 잃게 하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도 믿는 편이지만 돈 앞에서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아무리 모든 명성, 부를 다 쌓아도 부도덕적으로 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지막은 건강을 꼭 짚어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돈만 타고 장수하는 게 아니죠. 근데 또 돈과 건강을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이 좀 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는다고 해서 금방 완치되거나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몸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왜 그런 질병이 생기는지 어떻게 뚜렷한 원인을 캐치해내기가 힘들 만큼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거는 뭐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데 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질병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를 보다 보면 뭐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되거나 다 고칠 수 있거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일단 무엇보다 사람의 인생의 끝, 그 죽음을 보다 보면 더 많은 걸 느끼게 돼요. 우리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겸손해져요. 아,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뭐하러 사는 동안 그렇게 아득바득 붙잡고 살았나. 겸손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이렇게 하다가도 또 사람이 이런저런 변수들을 겪다 보면 다시 원래 마인드를 복귀하죠. 아니야, 돈이 전부야. 돈은 무조건 많아야 돼. 계속 이렇게 배틀을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는데 금액이 무려 1.8조.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첨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당첨자 분이 암 투병 중인 미국의 이민자였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여운에 많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까? 이걸 듣고 어떻게 말을 이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로또 1등 당첨? 누구에는 정말 꿈만 같고 기적 같은 일인데 누구에게는 물론 그 자체는 너무 기쁘겠지만 내가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니까 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뭘까? 결국 돈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렇게 투병 중이신 분들에게는 내일도 눈을 뜨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건강과 좋은 인간관계가 주는 행복의 요소 아닐까. 돈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게 더욱더 와닿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난 돈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돈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관심 없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 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머리와 몸을 따로 놀지 않게 앞에서는 관심 없는 척 발품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가치관, 행복에 대한 기준을 한 번씩 다시 재정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